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합 파트에 있는 연습 문제 스스로 확인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 풀어보고자 합니다. 교과서는 272페이지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후에 이 영상 보면서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라고 써 있네요. 자, 서로 다른 한 n개의 대상이 있는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는 거. 이게 뭐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 뭡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합이라고 하죠. 조합.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로 n, c, r이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자, 2번 보시면 1번에 2번 NCR,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해서 먼저 NPR 순열을 계산한 다음에, 순열은 이제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랬죠. 순서 있게 나열을 해봐서 그 나열된 것 중에 중복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그러니까 뭐 1, 2, 3, 4, 5 중에 1, 2, 3을 뽑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1, 2, 3이 나열되는 것들은 다 똑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1, 2, 3이 1, 2, 3, 1, 3, 2, 뭐 2, 1, 3 이렇게 나열되는 것들은 다 그냥 1, 2, 3 뽑힌 걸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 2, 3이 나열되는 것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R개 뒤에 이 R개로 나눠주는데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라고 해서 이 퍼뮤테이션 계산이 어떻게 되죠?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까 이러한 공식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NC0, n개 중에 0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선택 안 하면 되잖아. 선택 안 하면 되니까 그냥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NCN, n개 중에 n개 고를 수 있는 대상이 n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n개를 다 선택하는 거야. 자, 다 선택하려면 그냥 다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자, 이거 계산하는 건데 계산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번 8 컨비네이션 2. 자, 8부터 2개를 곱하고 일단 8 곱하기 7 이렇게 곱하고 분모는 2부터 1까지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약분하면 4, 7에 2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원래 이제 이 컨비네이션 계산이 위에서 했던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8 팩토리얼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8에서 2를 뺀 6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위에 있는 공식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8 팩토리얼 안에 6 팩토리얼이 들어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이죠. 2 팩토리얼 6 팩토리얼 8 곱하기 7 곱하기 6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7 다음에 6부터 1까지 쭉 곱해 있는 거니까 요것을 미리 약분했다고 생각하면 남는 게 요거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8 곱하기 7하고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2번도 보시면 9 컨비네이션 4인데 그럼 이건 9에서 몇 개? 4개를 분자에 곱하는 거야. 순서대로 9 곱하기 점으로 표시할게요. 자,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되고 4개 분모는 4부터 1까지 4, 3, 2,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여러분이 분자 분모 약분 곱셈을 잘 이용해서 약분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죠. 여기 3, 2, 6 이렇게 약분하고 4, 2, 8 이렇게 약분해서 2 곱하기 7 곱하기 9 얼마죠? 2 곱하기 7 곱하기 9 126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뭐 3, 4번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3번은 10 컨비네이션 6이잖아. 그럼 이거 10부터 6개 써야겠죠. 여러분 10부터 6개를 쓰려니 6개를 쭉 써야 되니까 좀 길어지는 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공식에 의하면 10 컨비네이션 6가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10 컨비네이션 4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 컨비네이션 6 대신에 10 컨비네이션 4를 계산하는 게 훨씬 좀 더 간편하겠죠. 이건 4개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 왜 같다고 했냐면 10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결국 10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버려버리면 남은 게 6개 되겠죠. 그 남은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10개 중에 6개 선택하는 거나 10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거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컨비네이션 4 어떻게 한다고요? 10, 9, 8, 7 이 4개를 우리가 곱하고 분모는 4, 3, 2, 1 이렇게 4부터 1까지 곱해서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4, 2, 8 그 다음에 요 3하고 3 약분해서 10 곱하기 3 곱하기 7이죠. 10 곱하기 3 곱하기 7 얼마죠? 2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4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 컨비네이션 9 11부터 9개 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보다 좀 더 간편하게 어떻게 11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11 컨비네이션 2는 11 곱하기 10 2개 분모는 2,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 50 11 곱하기 5 하면 55 이렇게 문제 2번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인원이 25명인 어느 학급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25명 중에 3명. 뭐 이런 상황이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표를 뽑는 거 대표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3명을 뽑아서 한 명에게는 반장, 학급장, 두 번째는 부학급장, 세 번째는 뭐 회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직책을 주게 되면 순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얘는 대표를 뽑는다. 그냥 대표만 딱 뽑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조합 파트에 있는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조합 문제겠죠. 근데 시험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파트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합 문제인가 순열 문제인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의 대표를 뽑는데 25명 중에 3명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5 컨비네이션 3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2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방금 전에 계산했던 방식 그대로 계산하면 25 곱하기 24 곱하기 23 이게 3개가 되고 분모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3, 2, 6인데 3, 2, 6, 6, 4, 24 이렇게 약분해서요. 25 곱하기 4 하면 100이잖아요. 25 곱하기 4 하면 100이니까 100에다가 23 곱하면 2300 이렇게 상당히 많은 가지수가 있겠죠. 한 반에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3명의 대표를 뽑는 방법은 2300가지 중 하나가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대표 뽑는 거랑 어떤 직책을 줘서 뽑는 거랑은 순서가 있다 없다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된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네. 4번 문제입니다. 6개의 문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택할 때 자음은 2개, 모음은 1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6개가 있지만 대상이 6개인데 우리가 어차피 골라야 될 거는 자음 중에 몇 개, 모음 중에 몇 개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A, B, C, D, E, F를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자음이 뭐예요? 여러분 자음, 모음 모르진 않죠? 영어 알파벳 많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테니까. 그럼 자음이 뭐였죠? 자음. 여기서 자음은 B, C, D, F. B, C, D, F. 이 4개가 자음이 되겠죠. 모음은요? 모음은 A와 E 2개가 모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B, C, D, F 이 4개 중에서 자음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모음 2개 중에서 A와 E 2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리고를 강조한 이유가 알겠죠? 그죠? 자, 자음 2개.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모음 1개. 모음이 2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동시에 잇따라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음 2개를 뽑고 모음 하나 뽑고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고해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4 컨비네이션 2는 계산해 보면 4, 3, 분모는 2, 1 이렇게 될 거고, 자 곱하기 이 컨비네이션 1은 물론 2인데 뭐 계산으로 의하면 2 분자는 2고요. 분모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예요. 그래서 약분하면 4, 3, 12 12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택할 때 세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숫자 3개를 곱해서 짝수가 돼야 되는 경우예요. 여러분 짝수가 되려면 곱하기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홀수랑 홀수 곱하면 어떻게 돼요? 홀수랑 홀수 곱하면 그 결과도 홀수죠. 뭐 3, 7에 21, 3, 9, 27 이렇게 홀수끼리 곱하면 다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 홀수랑 짝수랑 곱하면 3, 4, 12 짝수죠. 그죠? 그럼 짝수랑 짝수를 곱하면 2, 6, 12 이렇게 다 짝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곱셈에 의해서 그 결과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그 곱하는 숫자들 중에 한 개라도 짝수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짝수가 되는 거예요. 100개를 곱하든 1000개를 곱하든 몇 개를 곱하든 간에 그 곱하는 수 중에 한 개라도 짝수가 있으면 곱해졌을 때 그 결과가 짝수죠. 그러면 3개의 수를 곱해서 짝수가 된다. 그럼 3개 중에 하나라도 짝수면 그 결과는 짝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3개가 경우의 수가 상당히 이제 구분하려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짝수 3개를 곱해도 되고, 그쵸? 짝수 2개랑 홀수 하나 곱해도 되고, 홀수 2개랑 짝수 하나 곱해도 되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오히려 적은 3개가 몽땅 홀수인 경우, 그죠? 3개가 몽땅 홀수인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생각해 보면 전체 경우에서 3개가 몽땅 홀수인 경우를 빼버리면 결국에 한 개라도 짝수인 경우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하면 3개 중에 내가 이 1부터 9 중에 3개의 수를 뽑을 건데 이 3개의 수가 모두 짝수면 그냥 짝수죠. 곱했을 때. 이 중에 2개가 짝수여도 답은 짝수고요. 곱했을 때. 이 중에 하나가 짝수여도 곱했을 때 짝수예요. 근데 짝수인 경우를 구하라니까 이 3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9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에서 이 3가지가 다 홀수일 경우 그 경우를 빼주면 나머지가 다 짝수인 경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일단 3개를 뽑는 경우는 뭘까요? 그럼 9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9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되니까 거기에서 뽑았을 때 이 3개가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 그럼 여러분 대상을 홀수로 잡아야겠죠. 1부터 9 중에서 홀수가 몇 개 있을까요? 1, 3, 5, 7, 9 5개가 있어요. 5개. 그래서 5개의 홀수 중에 내가 3개를 뽑으면 이제 홀수만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럼 요거를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바로 뽑았을 때 한 개라도 짝수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한 개라도 짝수가 들어있으면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9 컨비네이션 3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9부터 3개 9, 8, 7 자, 분모는 3, 2,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 컨비네이션 3 자, 5 컨비네이션 3이나 5 컨비네이션 2나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5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하겠습니다. 5, 4 그 다음에 3 아니죠. 2니까 2,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선생님 이거 왜 갑자기 5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한 거예요. 자, 이제 약분하면 되니까요. 요거는 3, 3은 9, 요거 2, 4, 8. 그래서 3, 4, 12에서 7 곱하면 84 이렇게 되고, 빼기 요거는 약분해서 10이 되겠죠. 84에서 10 빼면 당연히 74. 그래서 74개의 경우의 수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이 문제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창의 융합 문제인데, 자, 이거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항상 요 파트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어려운 문제에 끼죠. 어쨌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주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한 가지씩 운동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하루에 한 가지 운동하는 거예요. 은주가 세우는 계획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7일. 자, 7일에 하루에 하나씩 운동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4일은 달리기를 하겠답니다. 자, 4일은 달리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일은 수영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농구나 배드민턴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7일 중에서 4일은 달리기, 2일은 수영, 나머지 하루는 농구나 배드민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한번 처음에 딱 읽었을 때 한 방에 이 문제가 이해가 되면 참 좋은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예요. 이 은주는 뭐 달리기를 4일 연속을 하고, 그 다음에 수영을 이틀 하고, 나머지 마지막 날에 농구나 배드민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수영하고 달리기 4일하고 수영하고 뭐 농구나 배드민턴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운동하는 날짜가 달라질 텐데, 그런 경우의 수를 전체 세면 몇 가지가 될까라는 그런 문제예요. 뭐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일주일은 7일이죠. 여러분 7일 중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이 7일 중에서 내가 4일을 선택을 해요. 4일을 선택해서 그날은 뭐 하기로 하면 되죠? 달리기를 하기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 달리기를 할 날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요일을, 달리기를 할 요일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달리기를 할 요일을 선택하는 게 뭐라고? 7 컨비네이션 4가 되겠죠. 7일 중에 4일은 달리기를 하겠다. 그럼 일단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4일이 빠질 거예요. 4일이 빠지면 나머지 3일이 남죠. 3일은 이제 이게 꼭 순서대로 뭐 월화수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빈 공간 3일이 남은 거죠. 이 3개 중에 내가 이제 2개를 뽑아서 수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뽑겠다. 이게 수영하는 날짜를 뽑은 거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나머지 하나는 농구나 배드민턴 하는 거니까 농구 또는 배드민턴이죠. 그러니까 2가지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 3개의 계산을 곱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해야 될까요? 당연히 곱해야겠죠.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농구 배드민턴 하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잇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7 컨비네이션 4, 그럼 7, 6, 5, 4, 그 다음에 4, 3, 2, 1 곱하기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과 똑같고, 3 컨비네이션 1은 그냥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는 2고요. 자, 그래서 3이 약분되고, 여기 4 약분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니까 곱하면 2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주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세워서 운동을 하게 되면 210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아요. 스스로 확인하기 1번부터 6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사실 이 6번 문제랑 좀 맞물려서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273쪽 잠깐 볼까요? 옆에 페이지인데요. 네. 수학 확대경 조합을 이용하여 조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4명의 학생이 있는데 4명을 이제 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두 조를 나누는데 하나는 1명과 3명으로 나누는 경우 한 가지랑 2명과 2명으로 나누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3명을 1명과 3명으로 나누는 경우랑 2명과 2명으로 나누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1명과 3명으로 나누는 경우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똑같아. 우리가 이 4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해. 1명을. 자, 1명을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3명이 결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4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3명이 한 조가 되기 때문에 4 컨비네이션 1, 즉 4가지 방법이 된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을, 여기 앞에 보면 1명을 선택했죠? 1명을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3명은 이미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뭐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면 내가 얘네들을 2대2로 나눌 거야. 2명과 2명으로. 그럼 생각해보면 내가 이 같은 방법으로 하면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면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면 나머지 2명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4 컨비네이션 2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자 4명 중에 2명을 선택했을 때 내가 얘네 둘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2명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 결정할 4명 중에 2명을 선택한 이 결정 중에 내가 얘를 먼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시 설명하면 이게 현장 강의면 아주 또 여러분들에게 그 리액션을 보면서 이게 다시 설명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동영상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리액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세 번 반복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한 번에 알아들었으면 뭐 넘어가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보면 자 얘네들 2대2로 나누는 거야. 두 조로. 그러면 4 컨비네이션 2 그러니까 4명 중에 내가 2명을 선택을 하면 나머지 2명이 자동으로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4 컨비네이션 2로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죠.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된다. 왜냐면 이 4 컨비네이션 2라는 요거 안에는 얘네 둘을 결정했을 때도 들어가 있지만 처음부터 얘네 둘을 먼저 결정했을 경우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결정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결정되는 거고 얘네들을 먼저 결정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선택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경우는 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조를 나눌 때 그렇게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서로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경우다. 그래서 요거를 곱하기 나누기죠. 어차피 나누기인데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 둘을 자리 바꾸는 경우. 그래서 이 두 명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게 2 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4 컨비네이션 2는 4, 3, 2, 1이고 2 팩토리얼 분의 1은 2 곱하기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가지 경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아래 문제 해결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6명이 있는데 6명을 세 조로 나눌 거야. 세 조로 나눌 거야. 세 조를 1명, 2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 요거 먼저 해볼까요? 1명, 2명, 3명. 사실 이게 어떤 문제랑 똑같으냐면 그 왼쪽에 아까 풀어봤던 창의 융합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창의 융합 문제 6번 그 스스로 확인하기 6번 문제가 7일 있잖아요. 일주일. 7일 중에서 4일 달리기 하고 2일 수영하고 나머지 하늘은 농구나 배드민턴 한다. 그러니까 7일을 4명으로 4개의 그룹을 하나 뽑고 그 다음에 2개 그룹 뽑고 나머지 한 그룹 생각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얘도 6명이 있는데 6명을 3개의 조로 나누는데 먼저 1명을 뽑고 2명을 뽑고 3명을 뽑고 해서 조를 나누는 거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두 개가 아주 같은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를 나누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는 자, 첫 번째 6명 중에 웬만하면 큰 것부터 하면 좋습니다. 6명 중에 내가 3명을 뽑아버려요. 6명 중에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머지 몇 명이야? 3명이 남잖아.
세 명 중에 두 명을 뽑는 거죠. 3 컨비네이션 2. 나머지 하나는 한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1 컨비네이션 1. 한 명 중에 한 명 뽑는 거죠. 이게 세 개의 조로 나누는 겁니다. 6 컨비네이션 3 계산해 보면 6, 5, 4, 3, 2, 1 이렇게 되고요.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과 똑같고요. 3 컨비네이션 1은 3이니까 3 곱하기 1은 뭐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3 약분하고 2도 약분해서 6 곱하기 5 곱하기 2죠? 얼마예요? 60까지가 있는 겁니다. 60까지. 자, 얘는요. 이렇게 보시면 1명, 2명, 3명. 얘네들은 이 2명과 3명, 1명이 전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겹칠 리가 없어요. 겹칠 리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경우랑 똑같다는 거죠. 얘가 결정되면 3명이 결정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자리 바꿀 리는 없잖아. 그죠? 근데 이 오른쪽과 비교해보면 이 2명이 결정됐을 때 얘네들이 결정되는데 얘를 결정하면 나머지 얘네들이 결정돼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아예 다르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 똑같으면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아래로 돌아와서 2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경우 두 번째인데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D, E, F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6명 중에 내가 2명을 먼저 선택했어. 그래서 A, B를 선택했어. 그 다음에 또 2명을 선택했어. 그래서 C, D를 선택해서 조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A, B, C, D, E, F가 조가 딱 짜여졌어요. 이런 경우나 내가 처음에 2명을 뽑을 때 EF를 뽑고 두 번째 뽑을 때 CD를 뽑고 세 번째 뽑을 때 AB를 뽑는 요 경우나 아니면 첫 번째 뽑을 때 먼저 CD를 뽑고 두 번째 뽑을 때 EF를 뽑고 세 번째를 뽑을 때 AB를 뽑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다 같은 경우죠. 어차피 조가 짜여지면 이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 짜여진 조가. 그래서 요거는 계산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된다. 어떻게? 자, 먼저 6명 중에 2명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선택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똑같이 계산한 거야. 근데 이 짜여진 만큼의 조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 얘니 3명, 이 3조, 한 조, 두 조, 세 조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들 3조가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는 다 같은 경우죠. 이 3개가 자리를 바꾼다. 어떤 말이에요? 바로 3팩토리얼로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이 3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3팩토리얼 6가지가 있거든요.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계산하면 6, 5, 2, 1, 4, 3, 2, 1. 이 컨비네이션 1은 1이죠. 네. 그 다음에 요거 3팩은 3, 2, 1,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2, 2는 4, 3, 2, 6 이렇게 사라지고요. 남는 건 5, 3, 15, 15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6명을 2명, 2명, 2명 이렇게 조를 나누는 경우에는 6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를 계산한 다음에 얘네들, 뽑힌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도 또 같은 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3개의 조가 서로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거를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수학 확대경에 있는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면 어차피 비슷하게 설명해 주겠지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다음 장을 넘기면 스스로 마무리하기가 있어요. 경우의 수 전체 단원을 우리가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미리 또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 영상을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